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입니다. 자, 오늘 2021년 3월이죠. 3월 4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시간이 오후 2시 33분이에요. 근데 오늘 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미리 좀 찍어 놓습니다. 좀 일찍 찍고 나가서 좀 방송 끝내고 오늘 좀 일찍 퇴근하려고요. 저도 막 요새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일단 지금 뭐 이게 제가 종가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이게 분차트 보여드리면 조금 올라오죠. 이게 이제 오늘 장 초반에 급락했다가 증시가 살짝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조금 돌리면서 끝나는 분위기인데, 일단 이게 코스닥도 좀 올라오고, 그래서 충격은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남은 1시간 남았는데 잘 끝나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뭐 어쨌든 뭐 좀 더 밀려서 끝난다 하더라도 크게 뭐 움직임상으로는 큰 뭐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3,000원 지킨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중국이 오늘 좀 급락하면서 증시에 압박감을 줬지만 한국은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힘드시죠? 아니, 저도 힘들고, 저도 막 여기 입병이 났어요. 입병 나고. 근데 진짜 저는 매매를 안 하니까 뭐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주식 투자하신 분들 심정은 저는 충분히 공감 갑니다. 얼마나 힘드실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진짜로. 그러니까 뭐 아무리 확신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못 견딥니다. 이거 보세요. 하루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보고 지겹더라도 문제 있나 없나 치밀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없으면 버티고,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게, 보유 종목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들고 가져가는 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빠지면 사셔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급나갈 때, 오를 때는 제가 사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해드리지만 사실 뭐 손이 나갑니까 여러분? 솔직히 안 나가죠.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고, 기업에 문제 전혀 없으면 그 다음에 현금 있는 분들은 좀 사셔도 되고, 근데 그마저 싫으면 그냥 냅두세요. 뭐 맞출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것만 주의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제도 소음을 제발 멀리하세요. 요새 소음이 정말 많아요. 요새 뭐 여기저기 뭐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막 버블 터진다. 결국엔 장 무너진다. 미국 금리 공포 온다. 근데 연준 의장 절대 금리 안 올립니다. 미국 연준에 맞서시면 절대 안 되고요. 워런 버핏도 그런 말 했잖아요.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연준은 뭐 이호석 연구원이 자주 했잖아요. 그 얘기 했잖아요. 고용이라는 둘째 딸을 절대 남겨놓고 가지가 않아요. 고용부터 살려야 돼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지금 뭐 코로나 이후로는 살아나겠지만 고용에 엄청난 타격이 있어요. 이거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긴축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긴축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백신 맞았다고 경제가 바로 좋아지나요? 안 그렇습니다. 시차가 존재해요. 그래서 경기를 함부로 망가뜨리는 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는. 근데 시장은 이제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그거를 이제 너무 걱정하는 거죠, 지금. 그럴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지겹지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뭐 유튜브 방송 안 보셔도 돼요. 요새는 진짜 재미없죠. 뭐가 좀 1월달처럼 이렇게 1월이나 지난 11월, 12월쯤 뭔가 뽕뽕뽕 가지고 뭐 좀 들고 가서 수익 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하루 이틀 오르면 원위치 되고 다시 손절하고 나면 다시 올라가고, 그죠? 빠지는 종목 끝도 없이 빠지는 것 같고. 뭐 CS 증권 아시죠? 거기가 그 차익 결제 CFD라고 아실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1억 원어치 사면 10억을 사는 거랑 똑같은. 네, 그걸 CFD라고 하는데 엄청난 레버리죠. 거의 CS 창구가 주로 그걸 많이 이용해요. 근데 그 창구에서 물량들이 엄청 나와요. 예전에 그 SK가 그래서 막 엄청 빠졌던 거고, 최근에 녹십자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지나갈 이슈입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근데 그런 게 요새 좀 많아서 종목들이 더 휘청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기업 본연의 가치만 믿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이런다 저런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은 더 좋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멘탈 관리가 안 되면 오늘 같은 장에서 다 털려요. 그냥 다 던져버려요. 아까 지금 지수가 좀 올라와서 그렇지, 지수 아까 여기 3030 깼을 때는 분위기가요, 다시 3000 깨는 분위기였어요. 사람이 또 팔게 되죠, 그럴 때. 그래서 절대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 섹터는 보시면 포스코 좀 황당하죠. 35조. 아무튼 뭐 거짓말이라는 얘기도 아까 뭐 기사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어쨌든 철강주가 그래서 올랐고 나머지 다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그 제일제당이 LG화학하고 뭐 바이오 플라스틱 뭐 하나 봐요. 제휴 맺어가지고. 그리고 하이트질로 왜 올라가느냐? 그 주류 가격 올릴 수가 있대요. 그 인상 기대감이 좀 있어서 오늘 하이트진로가 오랜만에 좀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뭐 좋죠. 아무튼 올라가는 거는 다행인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다 빠졌고요. 오늘 역시 제일 많이 빠지는 거 하이닉스. 하이닉스 좀 많이 빠졌어요. DB하이텍, 하이닉스.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요. 뭐 전기도 좀 빠지고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자동차도 역시 요새 힘이 없어. 아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동차 왜 이렇게 안 가냐. 아 근데 안 가는 거는 뭐 안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한번 현대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 주가를 보면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장에 오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월봉 보세요. 이렇게 올랐는데 좀 쉬어줘야죠. 근데 이번 달에 1% 빠졌어요. 사실 현대차 갖고 계신 분은 행복한 겁니다. 이게 빠진 건가요? 지금 이 장에? 예, 너무나 센 거죠. 예. 대부분 종목들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다 이렇게 빠져 있어요 지금. 웬만한 종목. 근데 현대차는 버티잖아.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안 빠지죠.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쉬는 게.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동차 안 가는 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 통신주는 어제 좋았다 오늘 다시 빠지고 뭐 이러니 참 힘들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증권주 마찬가지. 인터넷도 그냥 이겨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캐릭터 상품 관련주가 좀 셉니다. 뭐 손오공, 은행주 좀 올랐고 그 오늘 보면 이제 지방은행주가 좀 괜찮죠. DGB, JB금융주. 제주은행은 네이버 뭐 인수설이 자꾸 도니까 그래 좀 강한 것 같고 영상 콘텐츠도 오랜만에 강하고 엔터 회사들 아시겠지만 그 지니뮤직이 뭐 중국하고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등했고 오랜만에 CJ ENM도 반등했습니다. 카지노 요새 좋고 영화 뭐 그런 기업도 일부 좀 뭔가 이벤트 있는 기업들이 강하고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요. 중국에서 좀 악재 나온 것 같아요.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설치하려는 목표치가 있는데 그거 좀 시장 기대보다는 좀 미달했나 봐요. 그래서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주가 급락하고 우리 그 ETF 아시죠? 태양광 ETF가 그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 해외 ETF 중에 태양광이 TAN입니다. 코드명이 TAN 탄. 그게 전 세계 태양광이 투자하는 ETF고 FAN 이게 풍력. 그다음에 2차 전지가 LIT 영어로 이것들인데 이 기업 이게 좀 많이 빠져요. 이제 중국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동안.
그래서 오늘 좀 이쪽 섹터가 좀 안 좋은데, 제가 오늘도 상담을 되게 많이 했어요. 폭력 관련해서. 특히 CS인드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10배 올랐잖아요. 이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10배 올랐어요. 이게 이상한 건가요, 지금? 여기서 10배 올랐는데 또 이렇게 가나요?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는 게. 오버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 아프시겠지만, 이거를 인정을 하세요. 너무 올랐잖아요. 쉬고 또 가겠죠. 풍력이 어디 도망갑니까? 10년 사이클인데. 그래서 넓고 크게 좀 보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보면 진짜 짜증나고 답답하시겠지만, 월봉 보면 이해되거든요. 빠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 영원히 오를 수는 없어요. 지금은 쉬어가는 과정인데, 오히려 기회죠. 사실은 길게 보면. 이렇게 급락할 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저 CS 윈드 물어보셔도 저는 말렸거든요. CS 윈드. 저라면 안 사겠다. 여기였죠, 그때가. 여기서 진짜 많이. 근데 올라갔어요, 물론 그때. 네, 더 올라갔죠. 차라리 저는 다른 거 하겠다. 근데 왜냐면 너무 오른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뭐 태양광 뭐 마찬가지고 IT 뭐 오늘 대표 기업들 다 빠집니다. 뭐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오늘 다 대부분 뭐 조정입니다. 다 빠져요. 근데 여기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일비하지 마세요. 오늘 뭐 가치주, 성장주 다 빠지는 것 같아요. 뭐 코스닥도, 셀트리온 그래도 헬스케어가 좀 그나마 다행이죠. 살아나고 있고, CJ ENM 일부 종목들, 바이오가 일부 조금 오전보다는 좀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 낙폭은 많이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자별 종합은 오늘 역시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2조. 요새 개인들 잘하죠. 진짜 잘해요. 왜냐? 급락할 때만 사요. 급등하면 다 던져버려. 기관은 엇박자.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아버려. 연기금 여전히 팔고, 외국인은 뭐 존재감이 없어요. 그냥 외국인도요. 요새는 보세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 뭐 하루는 팔고 하루는 사고. 이게 수급 주체들이 다 그냥 요새는 뭔가가 없어요. 명확한 건 개인은 급락하면 무조건 삽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멘탈 관리 잘 해주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힘들 내시고, 시장 대응해 주시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제가 좀 팩트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좀 진정할 수 있는 멘트 해드리는 거, 제가 할 역할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17일이 디데이예요. 그때 FOMC가 열린. 그때까지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잘 이겨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정말 시장 어디로 갈지 위에서 2달이죠. 2달 동안 횡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뉴스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메리츠 증권의 보고서인데, 아무튼 이제 국내 경기 여건 어떤가, 그거에 관련된 이제 보고서고요. 이제 우리 경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월 수출이 너무 좋았는데 이건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작년 2월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어쨌든 올해 전체적으로는 계속 2분기 연간으로는 10% 이상의 성장은 계속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수출 관련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을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단가하고 물량이 같이, PQ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단가도 오르고 물량도 같이 가고, 이런 경우가 없대요, 별로. 그래서 너무 좋은 그림이죠. 그래서 단가 왜 올라가냐? 그냥 물량, 수요가 증가하니까 올라가는 거 알겠는데, 단가는 왜 올라가죠? MCP, 멀티칩, 우리 그 햄버거 있죠? 햄버거처럼 그 반도체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거나 시스템 반도체 수출 비중이 상승하고, 자동차는 전기차 비싸죠. SUV, 제너시스가 많이 팔려요. 단가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OLED가 더 비싸죠. LCD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 올라가고, 설비 투자도 지금 증가하고 있대요. 2월 자본재 수입이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제외하면 52%.
그래서 설비 투자는 상반기에 더 커질 수 있다. 건설 쪽은 좀 약하다고 적어주셨고요. 그래도 역성장에선 벗어난대요. 3년 동안. 민간 소비는 요거는 좀 아픈 손가락이에요. 당장 회복 안 된다고 합니다. 민간 소비는 조금 시간 걸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고용 회복이 안 돼요. 쉽게. 여기 민간 고용이 회복돼야 소득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종합해보면 수출이나 이런 뭐 제조업 설비 투자나 이런 쪽에서는 좋은 건 맞는데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는 좀 어렵다. 내수 쪽에. 예. 그래서 내수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새는 좋은데 너무 긴 텀으로 보지 마세요. 내수주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메타버스 얘기 많이 나오죠. 가상 좀 여러 번 소개해드렸고 5G, VR, AR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OLED 필요하고 거기에 게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엔터사들 컨텐츠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수혜주들은 뭐 다들 아시겠죠. 뭐 네이버 같은 회사들도 있고 뭐 NC소프트 아니면 JYP, 빅히트 뭐 이런 기업들이 콘텐츠를 또 생성하는 업체들이니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각광 받으니까 뭐 이게 당장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는 해드리고 제가 또 보고서 다른 보고서들도 좀 더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힘들 내시고요. 시장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 던져버리고 싶은 정도로 짜증나는 장이 연일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네. 기업에 집중하시면서 좀 여유있게 아예 그냥 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럴 때 보면 막 짜증만 나가지고 그래서 잘 좀 인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TF 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번에 좀 이벤트를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이제 생애 최초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개설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주식 상품권이라는 이제 주식을 매매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상품권을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채널 보시는 분들께서 좀 그 계좌 개설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계좌 개설 방법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플레이스토어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베스트 모바일을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을 열어서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선택하기를 선택하신 후에 계좌 개설 진행 단계가 총 6단계인데 그 단계별로 이렇게 꼭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는 이제 그 칸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그 한글로 메이크잇 그 네 자를 꼭 반드시 한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되고 저희가 주식 상품권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계좌 개설 많이 하셔서 주식 상품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장이 좀 쉽진 않은데 보고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일단 오늘 어제 AP 시스템의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대보다는 잘 나왔고 특히 작년도 사실 이렇게 OLED 수주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매출 성장이나 그런 게 나오긴 어려웠지만 기대보다는 좀 실적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중요한데 올해 1분기는 일단 실적은 그렇게 큰 의미 있게 반등 못하고요. 어차피 하반기에 아마 삼성전자가 반도체나 OLED 쪽에서 설비 투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에 특히 OLED 패널, 폴더블 폰, 또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도 분위기가 좀 괜찮아요. 1분기 추정치도 올라가고 판매량이 괜찮아서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좀 본다라면은 시장 이쪽 OLED 관련주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좀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목표 주가 4만원으로 좀 올려줬고 일단 실적 좋고 올해 수주 기대감이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주가가 뭐 지난 몇 년간 너무나 부진했죠. 시장보다도 월등히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 부담도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AP 시스템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신한 증권에서도 보고서가 나왔고, 목표 주가를 38,000원 정도로 상향했습니다. 기대보다는 좀 괜찮았고, 예, 중국 쪽 장비 수주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수요가 이제 늘어나니까 OLED 패널 판매가 증가할 것 같다. 노트북에도 이제 들어가고요. 계속 말씀드린 거죠, 뭐. 폴더블 아이폰. 요것도 좀 있고. 예. 다만 요게 문제죠. 삼성의 신규 OLED 투자. 이게 지금 안 되니까. 근데 요게 조만간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좀 계속 뭐 기대감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싸대요. 지방은행주 있죠. 내용은 뭐냐면 PER 3배밖에 안 된대요.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난 진짜 저평가되고 안 망할 거 사고 싶다. 그러면 은행주도 괜찮아요. DGB, BNK, JB금융 이런 것도 괜찮다는 내용이니까. 왜냐 악재는 다 반영됐습니다. 네. 악재는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니까 일단 이제는 좀 그 저평가 메리트에 좀 주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어제 많이 올랐죠. 오늘은 좀 빠지지만 네이버가 어제 좀 많이 올랐고, 제트홀딩스 이제 그 통합하게 되면서 시가총액도 크게 지금 증가할 것 같고요. 예. 야후재팬 이제 경험 통합, 그러니까 라인하고 야후가 통합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일본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여전히 너무 작아요. 작은데 점점 커질 일만 남았죠. 그래서 그 기대감은 남아 있으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있습니다. 뭐 국내는 잘하니까요. 네. 그래서 뭐 스마트 스토어를 일본에도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일본과 한국은 되게 다르거든요. 일본은 이런 뭐 어떤 그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신용카드 문화, 이런 결제 문화가 되게 약해요. 현금만 쓰죠, 거의. 근데 과연 이 흐름이 일본도 바뀔 수 있을지, 바뀌면 네이버가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기대감일 뿐인데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성공 여부가 향후 주가를 또 한번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지금 대장주입니다. 지금 장에서는 되게 분위기 좋고, 뭐 1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같아요. 철강 경기가 좋아요. 그리고 중국이 감산 들어가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좋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녹십자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녹십자도 그 백신 수주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CMO. 예. 목표 주가를 59만 원으로 올려버렸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수주받고 이런 게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모더나는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코로나 백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본래 하고 있는 이제 그 백신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아직 반영이 많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너무 이제 사람들이 그냥 코로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백신 수주 받는 것도 좋지만 원래 본업에서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어쨌든 SK 케미칼이 너무 좋았는데 SK 케미칼은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가 상장한단 말이에요. 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대신 올해는 좀 녹십자가 계속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요새 성장주 막 급락해가지고 주가 많이 빠져요. 예, 이런 걸 좀 이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애널리스트 분은 예, 목표 주가 59만 원 정도, KTB 투자증권입니다. 좀 제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란 종목인데 그 치과 의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유안타 증권에 안 좋은 연구원이 쓰셨고요. 목표 주가 요새 많이 빠졌더라고요. 레이도 덴탈, 임플란트 뭐 이런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죠.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치과용. 예. 토탈 케어 서비스 하는 뭐 그런 장비들 만드는 업체인 것 같더라고요. 평도 좋고 한데 주가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올해 실적 전망치를 올렸다고 합니다. 신제품 판매도 잘 되고 있고, 구강 스캐너 업체인 DDS 매출도 증가하고 있대요. 또 중국 중심으로 실적 성장.
나오는데 근데 왜 주가 참 안 갈까요? 그죠? 예, 이런 내용들이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닌데 레이 주가 정말 안 가요. 최근 한 달 동안 10% 빠졌어요. 가격 매력은 충분하고 이익 성장도 만약에 저대로만 나와주면 지금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PER이 좀 비싸죠. 퍼가 조금 비싸긴 해요. 22배니까. 이 약간 PER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서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본업에서의 성장, 영업이익 성장 이 부분은 뭐 추정치가 상향되니까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은 이제 D램 이건 뭐냐면 D램 쪽 설비 투자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하거든요. 메모리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해요. 근데 이제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아마 늘릴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장비 회사들한테 좋은 거죠. 예. 재고가 일단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들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미리 재고 확보할 움직임이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낸드는 투자는 아직 조금 증가하는 모습은 아니래요.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마이크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또 일본의 도시바 이런 기업들이 뭐 서로 각 축전을 펼칠 텐데 투자는 늘어나요. 왜냐면은 낸드 플래시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점유율 경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쪽에서 투자는 늘어날 것 같은데 아직 본격적인 투자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아직은 조금 낸드 플래시 투자는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D램은 어쨌든 투자가 늘어난다. 예. 설비 투자를 다들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램 쪽은 계속 좋게 보세요. 예. 반도체 가격도 계속 올라오고 마이크론도 실적 전망치 올려버렸어요. 반도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LB세미콘은 이제 오기준 연구원입니다. DB금융의 DDI 한마디로 이제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구동 칩 반도체예요. 디스플레이를 동작하는. 예. 근데 4분기 실적이 좋았대요. 역시 좋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메모해 놓으세요. LB세미콘 같은 거. 실적 좋은 기업들. 이게 LB세미콘이 옛날에 BTS 관련주로 알려져 있던 기업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비메모리향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최대 매출 고객. 이미지 센서, 모바일이 두뇌죠. AP, 반도체 이쪽으로 테스트 장비를 셋업을 했다고 하고요. 올해 연초부터 일단 매출이 조금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18,000원, 스마트폰의 5G AI 기능 채택으로 비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주가 측면에서는 가격 매력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도체나 요새 이게 제가 보고서들 보여드리지만 요새는 뭐 장이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뭐 아무리 좋은 보고서도 잘 안 먹혀요. 근데 이걸 왜 자꾸 그래도 매일 보여드리냐면 공부하시라고요. 이런 기업들 메모해 놓으시고 지금 사라 팔아라가 아니라 조정장에서 공부해서 내가 뭘 살지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좀 좋아지는지. 예.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공부들이. 예. 당장 안 사더라도. 지금은요, 이게 잘 안 먹혀요. 아무리 좋은 보고서 나와도요, 시장이 좀 죽어 있기 때문에, 예, 종목들이 지지부진합니다. 하루 오르면 다음날 다 빠지고. 그래서 굳이 급하게 사실 필요 없고, 하락하는 걸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아까 뭐 레이도 그렇고 실적 전망치 올라갔잖아요. 예. 뭐 LB세미콘, 뭐 AP 시스템, 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도. 어제 삼성전자도 사실 실적 추정치 올라갔거든요. 그럼 사실 이거는 되게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리 좀 공부를 해놓고 보시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딱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엘 패션은 참 저도 오랜만에 보는 기업인데 홈쇼핑에 보면 속옷 판매하는 거 많죠. 남성분들 보시면 거기에 퓨마 같은 거 브랜드 달려있고 아디다스 운동복 그걸 얘네가 하는 거예요. 코엘 패션이.
브랜드를 사와다가 만들진 않아요. 의류를 만들진 않고 외주를 줘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 그 뭐 아디다스 운동화나 운동복이나 아니면 그 푸마의 속옷 같은 거 이걸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코엘패션이 그걸 홈쇼핑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은 5% 증가했고 성장은 많이 못했어요. 그러나 사상 최대 실적. 올해는 16%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홈쇼핑 관련 기업으로 보셔도 돼요. 홈쇼핑에서 이런 브랜드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전자사업 회사 하던 회사인데 지금 매출 비중은 보시면 홈쇼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냥 한마디로 주로 홈쇼핑에 판매하는 회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더웨어, 속옷에서 의류, 잡화, 생활용품, 화장품 이런 걸로 카테고리를 점점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진짜 안 가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작년에 영업이익 8% 성장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16%니까 좀 의미 있는 성장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주가가 너무 싸요. PER 8배. 코에피션도 크게 잃을 게 없는 회사로 좀 한번 생각하시고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엄청 오를 수는 없어요. 이 종목 자체 스타일이 엄청 고성장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핸드셋 같은 경우는 이제 5G로 이게 확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마트폰 잘 팔려요. 예상보다 지금 스마트폰 시장 좋아요. 예, 좋은 상황이고 특히 올해는 폴더블 폰이 더 많이 팔리겠죠. 단가도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수혜 받을 것 같다. 예, 단가 오르고 거기다 수요도 증가하고 그리고 화웨이가 거의 지금 망했어요. 화웨이는 이제 퇴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공백을 아이폰이 메꿨고 중국 회사 몇 곳이 메꿨는데 삼성은 아직 크게 못 메꾼 것 같아요. 근데 삼성도 뭐 갤럭시 S21을 계기로 해서 중국 쪽이나 이런 데서 좀 뭔가 점유율을 높여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충분히 화웨이의 빈자리를 삼성전자도 일부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나금융투자 그 보고서도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 그 실적은 어쨌든 1분기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중심이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심 없는 스마트폰 섹터도 뭐 카메라든 뭐 이런 쪽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휴캠스가 이게 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또 그 기후 관련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권 갖고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3년 이상 주력 부품의 그 주력 소재의 업황이 좋아진다.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서 3월까지 계속 3년, 그러니까 거의 3년 정도 보는 것 같고 최소 올해 3월까지는 가격 강세 이어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탄소세 도입을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이 커져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산화탄소 배출할 때 그 배출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판매하는 회사예요. 휴캠스가 또.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거죠. 탄소 배출권 가격이. 그리고 미국,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세 도입 검토되고 있고 탄소세 어쨌든 도입되면 휴캠스 같은 친환경 회사들한테 날개가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본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이익 모멘텀 둔화되고 있는 코스피 중소형 실적주 관심 갖자.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보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컨센서스 예상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당연히 좋죠. 예. 아까 뭐 레이 같은 거라든가 그죠? 예상치가 이렇게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지는 그림 쪽으로 가는 기업들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금리 상승에 보험주가 상위권 기록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들 좀 종합한 것 같아요. 예, 뭐가 강했는지 그런 내용이고 보험주가 강했던 배경은 뭐 보험료 인상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좋았다고 합니다. 저는 뭐 사실 제가 보험주는 잘 모르겠고
이 OLED나 디스플레이 쪽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지난 몇 년간 너무 억눌려 있었어요. 진짜 주가가 완전 바닥에 쩔어 있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주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예상보단. 풍력과 그 건설 같이 하죠. 건설 쪽이 잘 나왔어요. 되게 잘 나왔습니다. 건설 쪽이. 주택 부분이 40%. 한마디로 건설과 환경의 조합이죠. 그 구도가 잘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주가는 좀 쉬어가고 코오롱 그룹주들이 올해 좀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코오롱 인더, 코오롱 글로벌이 작년에는 보이지 않던 기업들인데 올해 뭔가 좀 핫하게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코오롱 이쪽 글로벌도요. 어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제가 어쨌든 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이렇게 끊어드렸는데 이 중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직접 좀 보고서도 찾아보시고 이 각 증권사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런 좋은 기업들이 일단 보고서가 나왔을 때 메모도 좀 해놓고 미리 공부를 해놓으세요. 그래야 약세장에서 우리가 뭘 사야 될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들은 좀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진짜 어렵고 뭐 저도 알아요. 정말 너무나 힘든 장이에요. 하루 급등, 하루 급락. 또 어제까지 이틀째 오르나 싶었는데 시장이 미국 금리나 이런 거에 너무 취약하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긴축 우려는 조금 해소가 됐고 남은 거는 미국의 금리인데 이 부분은 3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괴롭더라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조금 잘 이겨내자고요. 예, 다음 주까지는 뭐 제가 뭐 내일 오릅니다. 내일 모레는 오름 빠집니다. 이거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길게 보자고요. 크고 길게 보신 분들이 결국에 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저도 요새 막 스트레스 받았는지 막 여기 입병도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힘드시겠어요. 예. 파이팅 하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 방송하고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음 다잡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대응 계속 잘 해주세요. 예. 요새 막 딱 이거다 하는 보고서는 잘 안 보이죠. 근데 그것도 기다리세요. 또 나옵니다. 그런 보고서들은 아 이거 정말 새로운데 나오는데 요새 나온 보고서들은 뭐 새로운 건 사실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뭐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거니까 안 나오면 기다려보고 그 나오는 가운데서 좋은 거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